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래서인지 SNS에 정제되지 않은 글들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측근들이 SNS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 지금 그마저도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범초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수면 시간을 주고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자꾸 말이 바뀌게 되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희도 계속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도 이번 불발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저렇게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 외에도 저는 댄 케인 합참의장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석을 시작하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드맨 티어리, 광인 전략으로서 상대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자기 편에서조차 저렇게 혼선을 빚게 된다면 그 전략은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트럼프 대통령도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아직 미군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발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지금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휴전이 장기간 지속된다. 그러니까 해상 봉쇄가 나름 먹혀서 장기간 지속된다면은 다행이지만 정말로 새로운 전쟁으로 또 접어들게 되면 미군도 사실 1차 전쟁에 비해선 전력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전쟁에 따른 피해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변인님, 백악관 내부 얘기 좀 더 같이 보시죠.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엉망진창이다. 행정부 내에 누구도 우리의 계획과 목표는 모르는 것 같다.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 자,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기사를 쭉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강요들이 아니고 아주 소수의 백악관 내의 최측근들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의 비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국에 있는 일간지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가지고 예수 합성한 사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합성한 사진 올렸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기독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그런 사진을 올렸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받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만 지금 지지율도 지금 최저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선거, 아니 그 중간선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 전쟁을 뭐 휴전하겠다 아니면은 뭐 종전하겠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SNS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 트럼프 정부 행정부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쌓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였던가요? 그때 이제 무슨 국장이 나는 이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테테르 국장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퇴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과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지 못하고 지금 4월이 넘어가고 5월이 다 넘어간다고 하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뭔가 이 비토 여론이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했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단 휴전을 연장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끝나면 우리 정말 공격할 수 있다라는 뜻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제 이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화물선을 납포했었는데 추가로 인도양에서 이번엔 이란과 연계되어 있는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영상도 미 전쟁부가 공개를 했었죠. 심원초 의원님, 그러니까 화물선에 이어서 이제 유조선까지 납포를 한 겁니다. 이것도 뭐 최대 압박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나름 버틸 수 있는 거는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척의 선박을 유조선을
내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이란이 나름대로 전쟁 지속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선박까지도 다 단속하겠다. 어차피 해상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공해상에 있는 이란의 기름을 실은 선박을 단속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례가 지금 인도양에 있는 티파니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 7함대 이쪽까지 함께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란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